명예훼손이라는 말이 꽤 익숙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 생각하시는 거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에서 특히 공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 명 앞에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공연성 요건은 좀 명확하죠. 그런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둘이 있을 때 직접 얘기를 한 경우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아니면 단둘이 전화로 이런 식으로 1대1인 상황에서 가해자 A가 피해자 B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도 없고 1대1로 피해자 B만 들었다.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요. 한 명한테 얘기한 거긴 한데 좀 다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1대1 상황인데 제3자한테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가해자 A가 C한테 피해자 B에 대한 말을 한 상황인 건데요.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한테만 말하기는 했는데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파성의 이론이라고 하고 판례도 이 이론을 적용해서 공연성 요건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요. 어떤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경우에도 그 받은 사람이 편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한 사람에 대한 편지의 발송도 공연성이 있다라고 본 게 있고요. 또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대화를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대화한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했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는데요. 이건 그 들은 사람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들은 사람과 피해자가 매우 가까운 사이라거나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들은 내용을 다른 데다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피해자의 남편과 둘이 있는 장소에서 그 남편에게 피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비리를 지적하는 말을 한 이런 경우라든지 피해자의 친척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야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관계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가족이면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한 판단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